기자님,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헌식에 불참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1987년 이전 독재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날이 또 김건희 씨 생일이었다고 해요. 미국 상원의원과 부부동반 만찬을 했다.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조국 대표는 찌질하게 무슨 야당 대표가 남의 부인 생일 파티한 거 그거 사적인 거잖아, 그렇지? 뭐 공식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생일입니다 한 것도 아니고 그날이 마침 생일인데 상원의원 부부와 만찬하기로 했어. 그러면 케이크 자를 수도 있고 한 거지. 그걸 일일이 입질을 하고 치졸하지 않습니까? 그걸 선동질이라고 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지금 의료 대란이 있고 그러면 공당의 대표면 지금 이 의료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 사실은 야당 대표고 대통령이 전부 응급실 가서 이렇게 얼굴 내밀고 사진 찍어 쇼질하나?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한테 건의하고 머리만 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쇼질도 안 하네. 응급실 가는 쇼질도 안 하고 오직 김건희 윤 대통령 스토커야 보여. 아, 찌질해요. 근데 문제는 저런 말이 나오게 한 윤 대통령 부부도 아니 눈에 불을 켜고 저것들이 공격을 하는데 네. 그 야당의 공격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공격할 때 국민적으로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생일인 거 알면 아유 우리 영부인님 생일이었구나 축하합니다 하고 막 좋아하는 국민보다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국민이 많잖아. 네.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기사가 안 나오게 해야지. 우리가 접하는 건 개인적인 사적인 일. 어디 뭐 옛날에 대통령 부부가 뭐 생일 파티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었잖아. 네. 그거 딱 정제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둘이 조촐하게 하든지 오프 더 레코드로 하든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어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되게 마음에 대해서 별거 아니야. 뭐 어때 좀 이런 거 그냥 본인 의도는 그렇지만 사실은 아닌 거지. 여풍은 그렇게 마음을 무시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취급하니까 날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뭐 대단한 정책을 발표해서 뒤집겠다. 그게 헛된 생각인 걸 알아야지. 이렇게 사소한 마음을 무시하면서 국민 감정을 건드리고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자체가 섬세하고 정교한 마음을 모르는 아둔한 행보예요. 왜 그렇게 해서 국민 마음 입장에서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국민이 기분이 좋을 때도 아니고 의료 대란으로 네. 되게 기분 나쁠 때는 이런 얘기도 고깝게 들릴 수 있지. 근데 이런 행보를 해서 이번 정권은 이게 눈치가 없어서 문제인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 직원을 소집을 해서 조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또 지금 시국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 아이고 최전선 전사 잘도 하겠네. 대통령도 그 야유와 고성과 욕설 듣기 싫어서 국회를 안 갔어. 수치안 당하려고. 근데 최전선 전사를 하겠어 아랫사람이? 용장 밑에 졸장 없다고 했어. 용감한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야 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질해야 돼요. 대통령을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잖아. 겁쟁이로 만들잖아. 노무현 대통령은 막 야유하고 그래도 가서 했어. 왜? 수치도 당해주는 게 윗사람이야. 그걸 보고 아랫사람도 자기 수치 피하지 않는 거지, 그치? 용감함이란 뭐냐 하면 두렵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아서 하는 건 바보지. 용감한 게 아니라 멋몰라서 하는 거. 애들이 촛불에다 손 이렇게 넣어. 용감해? 뜨거운 걸 몰라서 한 거야. 뜨거운 거 알면서도 해야 되면 그냥 할 때 용감한 거지. 즉 수치당할 거 알면서도 내가 대통령으로 개원식에 가줘야 되는 거야. 하면 결기 있게 가줘서 수치 당하고 더 좋은 건 뭐야? 딱 제압하고 수치 여유 있게 딱 받아들여서 제압하고 저를 살인자라고 하셨던데 살인자 왔습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좀 품격 있는 국회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국민 불쾌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욕은 먹지만 그런 행태를 보고 국회 수치스럽습니다. 이번 국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뼈 때린 소리도 해주고 이러면 더 좋고 용기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비서실장이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욕먹게 만든 게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눈치가 없는 거야. 욕을 있는 대로 먹고 어느 국민한테 물어봐. 국회 개원식 안 가고 생일 파티 했다고 조국 얘기 듣고 조국도 못났지만 그거 그 사안에 대해서 옳게 보나. 그러니까 거기 댓글 보세요. 부인 생일 파티나 하고 국회 개원 안 갔다 이렇게 되잖아.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네. 창피한 걸 알아야지. 그리고 댓글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가지 말라고 한 비서실장이나 안 간 대통령이나 똑같다. 그렇지. 그런 말 나오지. 대통령도 내심 가기 싫었는데 심기경호한 거야. 딸랑이 한 거야. 등치값을 하세요. 정진석 비서실장. 등치값도 못하고 그렇게 딸랑거리고 얼굴도 변했네. 대통령 비서실장 하더니. 예전엔 제법 남자답고 대장부같이 봤거든. 세상에 어쩜 얼굴이 저렇게 변했어. 최약자. 너무너무 약자 마음. 너무 두려워. 발발 떨고 너무 약해서 누구한테 의존하고 아부할 수밖에 없는 약자 마음. 그 얼굴로 바뀌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바뀌어요. 예전에 조국 대표가 정권 시판을 외치고 선거할 때 그때는 딱 카리스마로 변하더니 요즘은 찌질하기가 그러니까 지지를 안 오르잖아. 그 약자 마음으로 찌질하니까. 정신석 비서실장은 눈 뜨고 못 보겠어. 깐난쟁이야. 얼마나 약자가 올라왔는지. 왜 거기만 들어가면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자기 약자 마음을 다 버린 거야. 국민 앞에서는 약자 마음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서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게 고집이거든요. 국민 앞에서 올라오는 그 약자 마음. 그거 안 보려고 국민 앞에서 담화문이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같은 거 기존에 잘 안 했잖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니까 밑에 사람도 전부 다 약자. 그 약자 마음과 합체돼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다 눈치 없는 거야. 가지 말란다고 그래. 안 가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어. 그거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박민수 차관도 이게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또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그 중증인 환자는 전화를 못한다. 경증이니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의협에서 네가 의사냐 이제 의사 행세까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막 다 정해주고 자기가 가르치고 그게 엄청 지금 약자 마음이 뜬 거야. 정부가. 너무 두려운 약자 마음이 뜨면 그 약자 마음을 어떻게든 안 보려고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수치 주고 막 무시하고 억누르거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발언이 누군가를 무시하는 발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또 무시당했다고 하고 국민들도 들으면서 속이 터지는 거야. 의도가 있어. 그렇지. 의도가 있으니까. 어떤 의도? 응급실 가급적 가지 마. 응급실 괜찮아? 괜찮아? 잘 돌아가고 있어? 이런 다음에 가급적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앞뒤가 맞냐고. 이번 정권이 그런 식이야. 고집 부리면서. 그러니까 국민은 속이 터지는 거야. 아니 잘 돌아간다며. 근데 왜 되도록은 오지 마라. 전화할 지경이 되면 너는 응급환자가 아니야. 이러니까 국민이 거기에서 차라리 너무너무 응급실이 위중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만 오시고 전화를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되도록 좀 어떻게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좀 참고 좀 기다릴 생각하시고 이러세요. 먼저 급한 분부터 전화도 못할 지경인 분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응급실 아무 괜찮아요? 다 오게 할 것처럼 한 다음에 뒤에 가서는 너 전화할 수 있으면 아픈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이렇게 국민이 보면 이게 얼마나 멍청해. 이 정권이 항상 그런 식이야. 머리만 좋고 똑똑하다고 그건 진짜 똑똑이가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모르면 헛똑똑인 거야. 이래서 지지율도 안 올라가는 거야. 입만 벌리면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 말을 하고 눈치 없는 말을 하네. 손발도 안 맞네. 이러면서 그래서 응급실 괜찮다고 했다가 또 가서 상황 보고는 힘들다고. 윤 대통령 또 어제 응급실 가서. 그리고 나는 그 행태에 대해서도 웃긴 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응급실 가. 아니 정치인들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응급실만 가서 얼굴 내밀고 수고한다고 등 두드리면 모든 게 돌아간다고 착각을 해요. 미친 거야. 속이 터져요. 머리 맞대고 셋이 협치를 해서 어떻게 할까? 빨리 야당도 안을 내봐라.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그럼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무조건 의대 정원 안 됩니다. 이딴 소리 말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일단 수습하고 보자. 그럼 추석 대란 왔는데 넘기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그냥 의대 정원 확대 유야무야 갔어. 그러면 의사들한테 나라의 그 운영을 다 맡긴겨.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환자 목숨 볼모 잡고 파업하면 끌려가야 되는 걸?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정부의 협상 테이블로 의사도 나오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백기 들고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무정부 상태지. 모든 단체들이 다 그럴 거고. 그러면 의사단체에서 아주 나라의 공권력을 휘둘러. 그렇게 할 바에는. 말이 됩니까? 그건 또 국민이 싫을 거야. 의사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하게 해야 돼. 그러려면 야당에서 의대 사람들을 설득력은 더 있잖아. 만나서 의사들 만나서 조금 우리가 좀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동훈 대표도 응급실에 이런 시스템 이런 거는 저희가 구축하겠습니다. 여당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각자 협상 안 해. 다 들어서 안 봐. 공격해. 국회 연설도 안 가. 대통령은. 그 국회는 막 살인자라고 공격하고 막 안 왔다고 난리치고 생일 파티나 했다는 둥 하면서 야당들은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한다는 짓이 쇼지래. 국민한테 가서 그 응급실 가서 얼굴 내밀고 아유 수고한다. 뭐가 달라지는데 나와서 또 기자회견에 죽이고 싶더만. 국민 속 긁는 얘기만 발언하고. 아유 난 속이 터져.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현장은 안 가야 돼. 높으신 분들이. 네. 거기 가면 방해만 되지. 지금 환자 받느냐고 응급실 정신이 없는데 왜 거기에 야당 대표, 대통령, 여당 대표 다 가서 얼굴 내밀고 얼굴 마담입니까 다들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하고 얼굴 마담하고 자빠졌네. 가서 또 악수하느냐고 의사들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그리고 정책을 수립해서 빨리 이 사건을 타개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국민 보는 데서 쇼지라는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 숟가락 얹고 자빠진 거예요. 내가 정치인들 보면 속이 터져. 연예인입니까? 본인들이? 거기 가서 얼굴 내밀고 다니게? 그런 거 기사 보면서 국민들이 안심이 되겠어? 국민들 안심하라고 내는 건 알겠는데 안심이 되겠냐고. 가서 얼굴 내밀고. 사태는 계속 이 지경인데. 안심하라고 발언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는 거는 보여야 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이번 정권 눈치 없기만 한 게 아니야. 무능하기까지 해. 응급실 대통령이 야밤에 간 거 기사 나왔어. 야밤에 갔다 오면 그냥 다 되는 겁니까? 빨리 참모진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대책 세우고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의사협회들 그 장들 다 불러서 다 같이 논의하고 막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건 내비두고 입으로만 지시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마음을 모르면 무능한 거야. 날마다 쇼지라고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국민 속 터지게 하는 겁니다. 머리 공부, 생각에 공부만 하고 마음을 모르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고집부리 내고는 결코 지혜가 나올 수 없거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그런 용기도 안 나오거든. 너무 무서워 현실이. 그러니까 계속 다 두려워 떨면서 멈칫거리는 거야. 우리 국민이 전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위슈하면서 이 정치권은 똑똑해서 내가 말하면 금방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국민보다 더 아둔하다는 걸 알았어. 우리 국민이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장벽이 높잖아. 수행터라는 장벽은 몇 박 며칠 해야 되고. 그래서 지리산 영채마을 본동을 10월에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10월에 오픈해서 누구나 관광객들이 와서 간단하게 마음 체험 같은 걸 하면 마음이 얼마나 내가 이 마음을 몰라서 현실에서 바보짓을 했고 이 마음 때문에 고생했구나. 이걸 아는 국민이 늘어나고 정치인들도 좀 그걸 알아야 돼. 그럴 때 현명한 국민이 나오게 되고 정치인도 바뀌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